자,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요, 과연 우리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단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을 들어봤다면요, 이제 2교시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간호를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요, 지역사회 간호의 이 개괄적인 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초시생분들도 있으시죠? 초시생분들은요, 이 지역사회 간호의 틀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많은 글자들은 과연 뭐예요? 제가 이거를 또 달달달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제가 늘 얘기했죠. 공부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한다? 심상화를 시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그 큰 그림을 매일 그려라라고 얘기했죠. 그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는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러면 도대체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라고 문의하시겠죠? 일단 지역사회 간호는요, 8개의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지역사회 간호를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 일단 지역사회 간호를 8파트로 나누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규격이 갖추어져야지만 굉장히 쉬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지역사회 간호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사회 간호는 우리가 8개의 칸으로 나누라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이 8개의 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려면 지역사회 간호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왜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보고 이 지역사회 간호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임용시험에서 8문제나 나오는, 즉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나는 임상에서 사실 지역사회 간호는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고 생각했지 그 자체가 이렇게 3분의 1의 비중을 둬야 될 만큼 중요한 과목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말도 너무 어렵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버리는 과목이었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역사회 간호란 말 그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하는 간호이고 보건교사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대표적인 간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를 임용시험에서만큼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어떠셔야 된다? 8문제 나오는 걸 거의 다 맞춰야 된다. 최소 7개는 정답으로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깜깜하죠. 선생님, 저는 지역사회 간호를 학부 때에도 잘하지 못했는데 과연 지역사회 간호를 8개 중에서 7개, 즉 뭐 4점이라고 쳐도 뭐 4점짜리가 다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면은 뭐 4점이라고 치면 4, 7에 28, 80점 만점에 4점에서 28점의 비중을 제가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 장담하는데 최선을 다해, 우리가 방향만 올바로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흐트러뜨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지역사회 간호는 만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제가 자신을 해요. 만점에 가깝게 받으려면 지역사회 간호가 무엇인지 알고 큰 틀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이미지 메이킹은 심상화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역사회 간호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상화로 그림을 쫙 그리면서 지역사회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역사회 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상화시켜 놓은 그 이미지 메이킹한 그 이미지 트레이닝 속에서 지역사회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보건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사를 우리는 보건교사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머릿속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있죠? 보건교사 임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보건교사가 돼야 되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뭘 해라? 전체 범위를 훑어보고 시간 안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활용 시간을 확인을 해서 활용 시간과 비활용 시간에 맞게 시간을 좀 안배해봐라.
이런 공부 시간들을 좀 안배해봐라 이런 거고요. 짜투리 시간까지 어떻게 활용할지 안배해봐라라고 했고요. 세 번째, 이미지 트레이닝 혹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사를 가지고 지역사회 간호사를 즉 보건교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보건교사가 됐어요. 이미지 트레이닝 된 거예요. 선생님, 좋아요.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보건교사가 됐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건교사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죠?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전체 보건교사의, 즉 지역사회 간호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자, 보건교사로서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나 보건교사야. 다시 말해서 이미 보건교사가 됐어요. 보건교사가 되면 어떻게 하죠? 선생님, 보건교사가 되면 좋죠. 임명장도 받고 11월 보건교사 합격하면 한 1월, 올해는 사실 근데 발표가 너무 늦게 나요. 2월 말쯤에 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저는 보건교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저 일 열심히 할 거예요. 학교도 가서요. 학교에서 어떤 일 하는지도 좀 살펴보고요. 아이들도 좀 한번 훑어보고 다른 선생님들이 해놓은 일도 좀 확인해보고 저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규지만 올 한 해 열심히 일해볼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건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보건교사가 됐다 이퀄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간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보건교사의 업무, 즉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업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가 도대체 뭔지, 간호가 도대체 뭔지,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이걸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는 이제 8개의 파트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 뭐라고요? 보건교사에 대한 이해, 즉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이해 파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 파트라는 건 뭐예요? 각종의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건교사가 됐어요. 이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을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된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일할 것인가? 이런 거를 알아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히 나 간호사 해봤으니까 뭐 아무거나 잘하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시거든요. 선생님 보건교사 됐을 때 뭐 업무 트레이닝 이런 거는 없어요? 뭐 신규교사 연수 부실하던데 뭐 더 없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감이 없이 들어가셔서 그래요. 보건교사, 내가 보건교사가 됐어. 그러면 보건교사로서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 보건교사가 뭔지, 내가 어떤 필드에서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의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 즉 정의를 보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란 무엇이다 라고 보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볍게 보시면 3원이 들어가요.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는 3원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사회 간호란 일단 선생님 저 보건교사인데 지역사회 간호 어떻게 해요? 큰 틀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가, 즉 정의가 먼저 들어가시면 보건교사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지역사회 간호는 뭐죠? 그럼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죠? 저 보건교사요. 예, 이민희 트레이닝 했으니까. 어디에서 일하세요? 학교요. 그렇죠. 학교라는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역사회가 바로 뭐예요? 학교, 지역사회, 학생, 뭐 산업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대상인 거죠. 지역사회, 즉 학교라는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뭘 하세요? 뭘 할까요? 간호를 하겠죠? 그렇죠. 그 간호를 하는 거죠. 그 간호를 한다가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표는 뭐예요? 건강을 증진시키고 적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진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부터. 그래서 일정 지역사회라는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표 하에서 뭘 한다고요? 간호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간호를 수행하는 활동, 이게 바로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뭐예요? 이제 보건교사로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대상과 목표와 활동이 있으니까 나는 학교, 즉 학생과 교직원 혹은 학부모라는 대상을 상대로 해서 목표, 건강 증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사실 지역사회 간호는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의 개념을 별도로 쓰긴 하지만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해서 그들의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목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간호 활동이에요. 그러면 간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간호도 있고요.
보건교육 이런 반직접 간호도 있고요. 관리, 추간호사가 하는 관리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그럼 간접 간호가 있던데요. 맞죠? 그런 직접 간호, 반직접 간호, 간접 간호 이런 활동들을 실시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에요. 자, 이 정의만 여러분들이 공부했는데도 감이 오지 않으세요? 아, 나 보건교사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간호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여기 더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갈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틀을 먼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교사의 막연했던 보건교사의 틀이 하나 갖춰지게 됐죠.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첫 번째. 지역사회 간호는 8개의 파트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 파트는 내가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교사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교사로서 내가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은데 지역사회 간호 속에서 보건교사가 해야 되는 그 각종의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면 먼저 정의를 알아야 돼. 정의는 뭐다? 김화준 교수님의 3가지 3원 틀에 입각했을 때 어떤 일정 대상을 가지고 일정 목표를 해서 나아가는 간호 활동을 실시하는 게 바로 보건교사의 업무다라는 거죠. 자, 이거 뭐 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고 그러면 내가 보건교사로서 이제 보건교사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큰 틀은 잡았어. 자, 이제 학교 가자. 나는 그래요. 선생님 지역사회 간호사예요. 보건교사예요. 학교에 가죠. 뭐 합격해서 임명장을 받으러 가든 아니면 학교를 둘러보러 가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글쎄요. 간호 활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앞장으로 펴가지고 뭐 간호에 이해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공부와 전체 틀을 잡고 딱 하는 공부는 공부의 질이나 방향성이 달라지고요. 업무도 똑같아요. 선생님 저 업무 뭐 할까요? 업무 좀 주세요. 업무 좀 주세요. 네, 계획을 세우라고요? 무슨 계획을요? 학교 건강진진 계획이요. 그게 뭐죠? 이렇게 막연히 가서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것보다 전체 틀을 딱 잡고 이제 내가 거기서 세부적인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랑은 업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보건교사에 대한 혹은 지역사회 간호사에 대한 이해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지역사회 간호사가 도대체 어떤 틀 안에서 업무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전체 틀, 즉 정책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도대체 간호 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건강 증진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틀 안에서 내가 간호사로서 보건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 틀이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내가 이런 건강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개괄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보는 거죠. 정책이라는 건요.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혹은 지역사회 간호사가 이 일을 이러한 건강 증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틀을 제공해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법,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하려면 특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지역사회 간호사가 뭔지 지역사회가 뭔지 먼저 이해하셨죠?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정책을 알아서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정책이 우리 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책이 있잖아요. 경제정책이 있고요. 문화정책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이에요? 보건과 환경에 대한 정책의 틀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보건교사로서 학교에 왔어. 보건교사가 이제 뭔지는 걔 정의를 통해서 알았어. 그럼 나 일을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하나 주어지는 일에 컨트롤 V, 컨트롤 C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고 이런 업무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큰 틀을 좀 알고 일을 시작하고 싶어. 그게 바로 두 번째 파트인 정책이라는 것이고 정책이란 제도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제도 하에 있다? 보건과 환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건이니까 어떻게 돼요? 보건, 의료, 정책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겠죠. 환경정책은 조금 더 나중으로 간다 하더라도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건, 의료 정책 혹은 보건, 의료 체계라고 해볼까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정책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선생님, 저는 보건교사인데 그리고 보건교사로서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정책에 대해서 아시라고 틀을 알라고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건의료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보건의료 제도는 뭐죠? 일단 보건의료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보건의료는요. 뭐예요? 건강이라는 건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요. 그쵸?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저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저 아프지 않고 싶어요. 저는 극복하고 싶어요. 모든 걸. 이 끊임없는 요구.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요구가 다 주어지려면 들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재화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화라는 건 자원인 거죠. 재화가 이 요구에 대한 재화 혹은 자원이 이 요구를 뒷받침해 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에 대한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인구는 많은데 주어진 건 재화는 한정적이죠. 하지만 그 많은 인구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건강에 대한 요구는 증폭되잖아요. 처음에는 전쟁이 끝나면 배불리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전염병으로부터 자식만 죽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삶의 경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성형외과가 난무하잖아요. 이젠 먹고 살아요. 굶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루만 해도 먹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중에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그건 어쩔 수,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그 극소수는 있더라도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노력만 하면 먹고 살아요. 이제 그리고 노력만 하면은 뭐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병원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단순히 병원 가고 먹고 사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꾸준히 심리적인 부분을 추구하죠. 막 성형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막 불로장생하고 싶어 해요. 막 이런 것들. 건강에 대한 니즈는 끊임이 없어요. 뭐다? 재화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화와 요구가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려면 어떻게 돼요? 재화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의료에 대한 니즈가 충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의료를 이렇게 자율성에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건강은 기본권인데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기에 걸려도 병원 물턱을 밟지 못하고 아이가 배고파서 굶주려도 뭐 엄마가 뭐 아프다라든지 엄마의 부재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건의료 체계는 뭐예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기본권의 인식과 더불어 이 건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재화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자율성과 형평성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들이 다 건강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만큼은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형평성과 니즈를 무조건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에 맞춰야 된다는 자율성. 요 싸움의 충돌이 바로 보건의료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보건의료 제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들 뭐 자유롭게 개입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분만 개입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 개입할 것이냐 이런 보건의료 체계들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들 그쵸? 돈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만큼 재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고는 이런 개입의 문제나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에서 재정의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자율성과 형평성의 다투는 보건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보건의료의 재정을 어떻게 왜냐면 재정도 재화이기 때문에 단계가 있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분산시켜서 형평성을 유지시켜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게 바로 보건의료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큰 보건의료의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선생님 그럼 보건교사는 어떤 걸 알아야 되나요? 보건교사는 당연히 이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건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평성을 위해서 마련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건의료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다 똑같은 건강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생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건강이라는 거 뭐 인구 집단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돈이 없어서 아파서 학교로 올 수가 없어요. 학교에 와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학교에서 밥도 먹지 못해요. 그리고 아파도 뭐 도움을 받지 못해요. 반면에 자율성에 입학했을 때 건강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최고급 급식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혹은 최고급 뭐 자기만의 개인 의사가 학교에 상주해서 그 아이의 일시적 1분 1초의 건강을 모두 다 관리받고 이렇게 학생 간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개념에서 시작이 된 게 바로 보건교사 제도란 말이에요. 학교 내에서의 건강 형평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해서 보건교사란 이 정책의 틀에서 어떻게 돼요? 보건의료 체계인 자율성과 형평성의 싸움에서 형평성을 모두에게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투입된 자원으로서 이 자원이 어떻게 양성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보건의료 체계의 제도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형 속에서 보건교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보건의료 정책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이 보건의료 체계를 같이 알면서 특히 알아야 되는 게 사회보장이거든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다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사회보험에 대한 뭐 부과 방식이나 이런 건 다 교과서에 표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어떤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이거 뭐 천경으로 다 외운 거기 때문에 이걸 틀리신 분은요 교과서를 제대로 안 본 사람인 거죠. 자, 이렇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통해서 형평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을 건강, 의료, 자본으로부터 구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건의료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보건교사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보건교사는 어떤 필드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막연하게 봤다면 이 보건교사가 형성될 때까지 정책은 나는 어떤 정책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자꾸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첫날하실 거는 큰 틀만 잡으시면 돼요. 나는 누구지? 개념. 나는 도대체 여기에 왜 왔지? 정책 속에서 나는 어떤 정책 속에서 나는 어떤 정책 속에서 살고 있고 보건교사는 그 정책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에는 보건교사가 이 정책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 보건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이제 드디어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세요. 나 보건교사구나. 보건교사의 먼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혹은 지역사회 간호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보건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감을 잡아야 되겠어. 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라는 건 막연히 하면 안 되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 와 있는 일을 막연히 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만 나도 자율성 쪽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실 이용한 애들한테 1,000원씩 받아요. 예를 들면 자율성에 입각한다면 나조차도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돈 못 내는 애들은 안 쳐다보겠죠. 야, 니들이 주는 돈 가지고 내가 월급 하는 거야. 10,000원 내는 애들은 과잉주의로 일어나겠죠. 막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등 두들겨주고 막 보건실 오면 막 VIP 대접받고 그게 보건교사가 할 일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형평성에 입각해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빨리 문제를 발견해서 사회에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 속에서 마련된 사람들이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럴 때에도 나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보건교사라는 것은 일단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자율성과 형평성의 조율을 맞추는 사람이야. 특히 형평성에 입각한 1차 의료제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의료의 어떤 구성 속에서 내가 구성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우리나라가 특히 어떠한 유형의 체계 하에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도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보건의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특히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재정 파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뭐가 나온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1차 간호사로서 1차 보건간호사의 일종이죠. 특히 1차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지역사회,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의료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과연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물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보건교사의 역할은 일정 보건교사의 역할은 법으로, 이거 법이라는 한자예요. 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 주어진 보건교사의 임무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정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역할도 모르는데 학교 갔으니까 일해야지? 막 의사처럼 행동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 얼굴 보니까 너 맹장염이야, 맹장염. 야야야, 병원 갈 것도 없어. 맹장염 너 초기니까 그냥 뭐 적당히 약 먹고 있어도 괜찮아. 야, 너 말기니까 빨리 병원 봐. 이렇게 간호사가 뭔가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뭐 병원에서 혼자 있으니까 의사인 양 뭐 진단도 하고 뭐 모든 것을 다 하고, 이거는 뭐죠? 제대로 정책을 알지 못해서 보건교사의 역할을 망각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업무를 실시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사가로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정책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책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주어지잖아요.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실시할 건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정책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지 메이킹에서 보건교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각자 어느 정도 틀을 잡았어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나 보건교사의 역할이 뭔지 알았어. 나 임시 트레이닝하니까 재미있는데 그전까지 내가 보건교사라서 막 학생들한테 군림하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내가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네. 그럼 내가 거기서 한번 일을 해볼까? 선생님, 형평성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냥 아이들한테 흡연 예방 교육을 해볼까 봐요. 건강 증진 교육을 해볼까 봐요. 이렇게 또 일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또 잘못된 이미지 트레이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저 정책까지 알고 보건교사의 형평성을 다 잡아주는 1차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보건교사의 업무를 배웠는데, 그리고 역할까지 다 외웠는데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똑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루쯤은 나를 잡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요? 목표를 잡으세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표는 사람마다 달라요. 멋진 보건교사가 되는 목표, 멋진 엄마가 되는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있어서 단계별로 생애 발달과업을 하나씩 이루는 목표들,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업무도 그때그때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업무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막연히 목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일이나 해볼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건교사로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구나. 내가 목표를 설정해야, 그러니까 내가 정책 속에서 보건교사가 하는 일 역할이 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역할 내에서 보건교사의 업무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내가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 혹은 보건교사의 목표가 뭐예요? 업무를 하는 목표가 뭐죠? 학생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요. 학생들이 학업을 열심히 하는데 보조해 주는 거요. 뭐 아프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거요. 뭐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 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얘기하겠죠. 거기에 중심 키워드가 바로 뭐가 있어요? 보건이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보가 이제 유지할 보자, 보호할 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건강을,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바로 뭐예요?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 뭐 유지 증진 다 상관없어요.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증진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거죠.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에 대한 치료적인 목표는 건강이잖아요. 건강, 우리는. 이 목표를 간혹은 적정기능 수준 향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적정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가장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최대한 이룩할 수 있는 건강. 이게 바로 적정 기능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막연한 표현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건강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냥 건강, 안 아픈 게 건강 아니에요? 우리는 혹은 WHO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유지하는 게 건강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정의는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의 정의는 더욱더 제각각이에요. 왜? 선생님, 저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제가 정신 건강이 안녕하겠어요. 선생님, 저는 팔다리가 없어요. 팔다리가 다 없으면 안 되죠. 선생님, 저는 최근에 사고로 팔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싶고, 또 팔은 없지만 나머지로 최대한 학교에서 글씨도 썼으면 좋겠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목표가 서로 달라요. 정말 이미 모든 걸 갖춰서 최상위권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과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서 적응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똑같이 건강하다라고 목표를 딱 잡고 가면 도달하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은 평생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연한 건강 증진이라고 목표를 내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 제가 팔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두 손으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운동을 잘해야지만 건강한 사람 같은데 저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 목표 설정은요,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거기를 먼저 파악하고 그들이 이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적정 기능 수준이거든요. 이런 적정 기능, 기준이 아니고 기능이에요. 적정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건강 증진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최대한으로 이루는 게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저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이죠. 지역사회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때는 여러분들이 볼 게 연역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지금은 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건교사가 최소 지역사회라는 필드가 학교라는 필드인데 이 학교에서 건강을 증진을 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세요 라고 했으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실시했는지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연역적인 파트를 보는 거죠. 연역은 뭐 나중에 다 보겠지만 라론드부터 시작해요. 라론드가 지역사회 간호의 기틀의 틀을 만들고 오타와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 증진이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뭐 새천년 밀레니엄 개발 계획이 있다라든지 뭐죠? 그 유엔에서 얘기한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이 있다라든지 WHO에서 이야기한 건강 증진 계획이 있고, 근데 이것들은 지금 선생님 그게 뭐예요? 선생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건강 증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연역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놓으시면 돼요. 내가 보건교사로서 일을 하기 전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되는데, 목표라는 거는 건강 증진이야. 그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는 특히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쭉 봤어요. 현재까지 이제 알았어요. 역사를 얼추 봤으면 그래? 이런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이뤄? 그래, 역사는 알겠어.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 지역사회 간호사, 보건교사. 지금 여기는 어디? 학교. 나는 도대체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의 혹은 학부모 혹은 뭐 교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지? 퀘스천으로 남잖아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일하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 준 사람들이 뭐예요? 간호 이론가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간호의 이론이 나오게 돼요. 선생님, 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줘요? 먼저 일을 해보신 다른 보건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학계에 계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두 이제 자기네들만의 경험을 노하우로 쌓아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이론이라는 거죠. 제가 뭐 이론도 많이 했지만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들어주시면 되고, 이걸 이미 아시는 분들은 나 정말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할 거야. 이 1년 내에 나 반드시 붙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틀을 빡 늘려고 정말 처음인 것처럼 들으시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론은 TV P4 이론이 있단 말이죠. 선생님, 저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론이에요. 선생님, 이게 뭔데요? T는 탄알 이론. 이게 이론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B는 베커의 이론. 그 다음에 나머지 P들은 P로 시작하는 각종 이론들인데, 이 이론들은 뭐예요?
신념을 바꿔서 건강을 증진시키세요. 건강 증진 행동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변화시켜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론가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혹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지에 대한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 간호사로서 먼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려면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 목표를 설정하려면 건강 증진에 대한 큰 개념을 좀 이해하고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연역을 공부해야지. 그 연역을 공부한 걸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가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내가 공부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이론을 알겠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그들의 믿음을 바꿔놔야 돼. 걔네들 지금 엉망이야, 엉망. 지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술 먹고 담배 피고 학교 폭력하고 왕따 시켜도 자기네들은 커서 다 건강할 줄 알아. 아닌데?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는데? 그러면 내가 그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깨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보건교사가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이제 알겠어. 이론을 통해서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건강 증진을 시키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겠어. 자, 그럼 방향성을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실시해볼까? 그러면 뭘 확인해야 돼요?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법을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는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져 있는지 국가에서 만들어낸 계획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계획은요, 우리 헬스플랜 2030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혹은 나라에서 크게 형성한 거는 법이고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혹은 지자체별로 어떻게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실시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준 건 헬스플랜 2030이에요. 법도 내가 체크했고 그 다음에 체계, 즉 다시 말해서 헬스플랜 2030이라는 정책도 한번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할 거야. 사업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 증진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실시하는 건강도시. 건강도시가 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 전부터 했지만 법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처음 법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을 가능성은 좀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건교사로서 내가 그런 학교에서 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는 건강 증진 학교를 세운다라든지 도시에서는 건강 도시로서 학교는 건강 도시 일원으로서 함께 협업해서 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보건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을 바꿔주는 이런 건강 증진의 사업을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사업의 방향성까지도 잡았어요. 자,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내가 목표까지 잡았어. 나 학교에서 건강을 증진시킬 거야. 건강 증진시키는 게 뭔지 배웠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셔야 돼요? 건강 증진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에? 나 보건교사인데 건강 증진 활동이요? 이제 뭔지는 좀 알겠어. 개념 잡아서 보건교사가 뭔지 개념, 지역사회 간호사가 뭔지 개념 잡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효율성을 위한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나라 보건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중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뭔지까지 내가 알았어.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정책까지는 알았는데 목표 없이 그냥 사업을 하면 사상무각이라고 하니까 목표를 잡을 거야. 목표는 건강 증진이 목표래. 학생들 혹은 여러 대상자들을 지역사회 대상자들을 위한 적정 건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역사회 간호가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연역도 받고 학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 간호를 적용하라고 하는지 이론도 받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인 국민건강증진법, 그다음에 헬스플랜 2030 그리고 각종 보건교육 이런 것까지도 내가 다 이해하고 사업에 접목시키기로 했어 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뭐예요? 나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할 거야. 자,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보건교사란 말이에요. 이제 정책도 알고 목표도 설정했어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실시하려고요. 자, 여러분 활동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멈추는 거죠. 멈칫. 예? 지역사회 간호사, 보건교사니까 활동하라고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라고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면은 뭐
흡연 사업하면 안 돼요? 체력 증진 비만 사업하면 안 돼요? 아토피 사업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오면 안 되죠. 철저한 계획하에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활동을 뭐라고 불러요? 간호 과정이라고 불러요. 간호 과정 하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차들을 찾아내고 우리 학교에 적합한 사업 방식이 뭔지에 대한 방향성을 뽑아내고 그 활동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실제 나온 결과를 피드백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확인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회안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선생님 지역사회 간호 활동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또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흡연 사업하면 안 돼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때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전문가, 선배님들, 교수님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론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 활동의 이론을 파악해 보는 거죠. 간호 활동이란 뭐예요? 이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건강 증진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겠는가, 잘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잘하는 간호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죠. 예방을 잘 시켜주는 게 잘하는 간호일 것이다. 그리고 기획을 잘 세우는 게 잘하는 간호일 것이다. 뭐 등등등 적응을 잘 시키는 것들이 잘하는 간호일 것이다. 이런 간호에 대한 이론가들의 이론을 쭉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죠. 그래, 나는 뭐니 해도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해. 배트 뉴먼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에 입각했을 때 1차, 2차, 3차 예방을 강하게 만들어서 방어선은 정확하게 강하게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예방을 통해서 건강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실시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나름의 마인드를 정립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이론 공부다라는 거죠. 자, 이론을 공부했으면 이제 뭐예요? 간호 과정.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내가 간호 사업을 실시해야 실패하지 않는 정말 우리 상황에 딱 맞는 간호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간호 과정이다라는 거죠. 간호 과정도 많이 얘기했죠.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예요. 어렵지만 이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보건교사들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큰 틀만 잡으시는 거예요. 일단 나 목표 건강 증진까지 알았는데 건강 증진 사업을 할 건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법도 알았고 헬스플랜 2030 체계도 알았고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씩 생각하는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할 건데 간호 활동을 할 건데 도대체 나 이 학교에서 무슨 사업 받지? 흡연 교육할까? 그러면 안 되죠. 막연히 아무런 베이스 없이 흡연 사업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발령났어요. 자, 여러분 금연이란 좋은 거예요. 자, 금연 패치도 나눠줄게요. 뽁뽁뽁 막 4살 이런 애들이 막 선생님 말도 막 이상하게 하면서 금연이 뭐예요? 막 네? 패치 이거 먹는 거예요? 쭉쭉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향성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건 뭐예요? 제대로 된 간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 활동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간호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한 사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학생이 누구인지 대상자도 사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만큼인지 예를 들어서 아주 거창해요. 나 학교 왔으니까 내 대상자 애들은 우리 학교 특목고 애들이야. 공부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아.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정신과적인 사업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정신과를 아무것도 몰라요. 네? 공황이요? 공황의 정의가 뭐죠? 공황장애 어떤 애들이 공황장애? 그럼 미친 애들 아니에요? 이렇게 대상자 파악 그리고 본인 자기 자신 파악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파악 학교에서 선생님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학생들에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자네 돈 있나? 없어요? 우리 학교 돈 없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원 파악.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간호 활동을 실시하는데 나의 이 간호 활동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모든 자원들이 다 사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상자, 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뭐 등등등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사정이 되면 그 속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사정 진단이죠.
진단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온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까지 다 진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쫙 사정했어요. 우리 학교 특목고여서 애들이 담배 피는 애들은 없어. 됐어. 그리고 술 먹는 애들도 없어. 됐어. 근데 정신과적인 문제 있는 애들이 너무 많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은따가 너무 많어. 학교폭력인 거, 뭐 대놓고 뭐 때리는 것만이 학교폭력이 아니에요. 대놓고 공부만 조금 못하거나 공부에 방해시키는 애들은 은따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자살, 우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어. 정신과적인 문제가 너무 많어. 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정을 했으면 진단이 나오는 게 있죠. 어떤 게 더 문제냔 말이에요. 정신과적인 질환이 먼저 문제냐 아니면 왕따가 먼저 문제냐 아니면 그중에서 애들이 자꾸만 일탈하고 이런 사회 비행이 먼저냐 이런 여러 가지의 진단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을 내가 하나 선택하는 그런 우선순위 사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사정을 했고 진단했으면 다음 문제. 좋아! 우리 학교에는요 선생님 알고 보니까 정신과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엄마들이 잘 살아서 다 알아서 병원 가요. ADHD 약도 굉장히 잘 먹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은따가 문제예요. 애들이 은근히 따돌려요. 그런데 그 은근히 따돌리는 애들이 공부 스트레스도 너무 심한데 그 사회성 문제, 친구들과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 아이들이 자꾸만 자퇴를 하거나 자살하거나 자꾸 하려고 해요. 이 은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선순위가 은따가로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뭐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다 세우고 수행 계획, 평가 계획까지 다 세우고 거기에 그 목표까지 다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실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계획인 거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간호중재 수레바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시할 수 있는 많은 간호들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간호 수행은요. 조감독이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 들어만 놓으세요. 조정을 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간호사들이 하는데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특수한 그 관리 상황에서의 간호 수행 방법이라면 더 세부적으로는 일반적인 간호 수행상 간호 중재 수레바퀴 입각해서 내가 이 상황에 맞을 내가 선생님 도저히 제가 왕따 문제는 해결 못 하겠어요. 상담 선생님한테 의뢰를 한다라든지 뭐 선생님 제가 혼자서 못 하겠어요. 그 정신 협회와 같이 하고 정신건강협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보건소와 같이 하고 싶어요. 협력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간호 활동을 준비하는 게 바로 수행 과정인 거죠. 상담이나 이런 1차 간호는 뭐 당연히 진행될 거고 수행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되고 개선됐어요. 그럼 뭐죠? 평가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간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건강 증진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끔 실제로 간호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떤 간호 방법을 쓸지 어떤 간호 수단이 활용될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정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내려와요. 자, 그런데 우선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 선생님 저 여기까지 이미지 트레이닝 하니까 간호사였지만 보건교사 일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사정진단 계획 수행 평가만 하면 된다면서요. 애들도 사정 되게 열심히 했고요. 우리 학교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제가 좀 파악했어요. 보건 예산도 파악했어요. 진단도 제가 좀 설문조사에서 제법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해요. 자, 이런 사업을 할 때 막연히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장 선생님에게 이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하는 걸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정한 거라면 그 사업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변에 사업을 뭐 행정실도 설득해야지. 행정실에도 돈을 주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 사업을 우리 학교에서 실제 진행할지 말지.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지. 뭐 성교육도 너무 지나친 성교육은 학부모님들이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득하는 그런 활동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과 밥을 산다? 교장 선생님을 꼬신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객관적인 자료를 드러낸다는 거죠. 보세요. 교장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흡연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요, 우선순위를 대충 내보니까 비만, 흡연, 아토피, 음주 중에서 우리 학교는요, 흡연하는 애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흡연 사업을 할게요. 예산 좀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신규 대단한데? 정말 일 잘하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학교 돈이 나가잖아요. 무슨 근거로요? 뭐 때문에 우리 학교 애들이 아토피와 비만과 흡연, 음주 중에서 흡연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되나요? 물론 실제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워낙 뭐 다른 부서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건교사 선생님들을 다 믿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역할을 만들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애들 막 담배 피우고 있던데요. 나가니까 길거리에 우리 학교 바닥에 술병보다 담배꽁초가 훨씬 많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비만인 애들은 그렇게 뭐 타고난 뚱뚱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얼굴 막 썩고 막 이 누런 담배 피우는 애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그리고 담배하면 치아 건강도 좋고 애들이 용돈도 아끼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100점 100패예요. 왜? 객관적인 측정 자료로 사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사업뿐만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사회 간호 업무 역량을 펼칠 때는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지표 하에서 업무를 실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을 관리하는 그런 예방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이때도 유병률 발생률 그리고 치명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되어야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우리가 굉장히 정말 국가의 어떤 상황이 마비가 올 수 있을 만큼 코로나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을 펼쳤어요. 왜? 경제 성장까지도 늦추면서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을 실시했어요. 왜? 코로나가 무서우니까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보건교사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치명률은 기타 감염병에 비해서 몇 배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다소 몇 프로 둔화시키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을 현저히 낮춰서 사람들의 불안도 종식시키고 감염병도 조기에 잡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런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객관적인 측정 지표를 제시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역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역학은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전염병 역자에서 감염병 혹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학문이었는데 이 전염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 역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전염병 혹은 감염병도 예방이 됐지만 만성병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역학이라는 거죠. 그런 이 역학 속에서 객관적인 측정 지표가 마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학 속에서 측정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수치를 도출해내요. 우리 학교에 흡연으로 인한 아이들의 기관지 질환의 발병률은 몇 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실제 흡연율은 몇 프로입니다. 그것들이 기타 타 문제들, 뭐 금주로 인한 뭐 문제들, 아이들에게 음주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현재 비만율과 비만으로 인한 문제율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흡연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문제는 역학조사 결과 흡연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역학을 활용해서 흡연에 대한 흡연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동 2에서 역학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특히 또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고 유능한 보건교사가 되는 거죠. 이 역학에 대한 얘기는요 훨씬 많은데 요거는 좀 역학 들어갈 때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가 질병의 자연사부터 열심히 설명해봐야 하나도 몰라요. 지금은 내가 간호활동을 실시하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효율적인 예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역학이라는 예방법을 개발하는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정 지표, 발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건강한 수치를 산출해내는 게 좋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이제 간호사로서 혹은 지역사회 간호사 플러스 보건교사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감이 딱 잡히잖아요. 이해하고 체계를 확인하고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목표에 맞는 활동을 간호 과정을 통해서 활동을 실시하고 거기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역학이라는 학문을 제공해서 효율적인 예방법을 개발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다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셔야 되는 건 대상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초반에 사정할 때 대상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대상은 우리가 1차 보건의료가 대조됐기 때문에 1차 보건의료 대상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단순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대상은 가족에 대한 것.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에 소속되죠. 물론 개인도 포함돼요. 근데 개인은 그냥 어떤 우리가 성인 간호나 아동 간호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개인은 뺐어요. 가족 태어나면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학교를 가면 학교의 구성원이 되고 이 아이들이 직장을 가면 산업체의 구성원이 되고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소속돼 있으면 지역사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대상별 지역사회 간호.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큰 틀을 봤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큰 틀이 학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가족에게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지역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산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다르다라면 왜냐하면 가족의 특성이 있고 산업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는 게 바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활동을 2가지 할 건데 대상마다 어떻게 좀 다른지 내가 지역사회 대상별 간호 과정을 조금 더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이렇게 먼저 틀을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건교사로서 제대로 된 간호를 실시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간과한 게 있죠. 이거는 사업적인 부분인데 외부적인 요소들도 함께 확인을 해줘야 돼요. 환경과 재난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환경 안에 재난을 넣기도 하는데 일단은 좀 더 분리를 해봤어요. 자, 환경은요.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역사회 간호 대상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이 대상을 가지고 실시한 사업만으로도 완벽하게 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변까지도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환경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당연하지. 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정신적 환경들이 있죠. 정신적 환경은 정신에서 뺄 거니까 뺄 거고, 정신에서 할 거니까 뺄 거고, 사회적 환경도 왕따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다 그 개인적 간호에서 할 거니까 뺄 거고 일단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을 지역사회 간호의 환경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간호를 실시하는 것도 맞지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안전, 환경의 건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건강을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지역사회 간호의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인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대기 환경도 있고 수질 환경도 있고 식품 환경도 있고 폐기물 환경도 있고 생활 환경도 있고 이런 등등등에 대한 환경의 건강을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는 게 바로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재난도 물론 환경의 일종이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문제 없이 혹은 간혹 이 문제 없는 일상적인 환경이라면 재난은 특수한 환경인 거죠. 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재난의 종류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 재난의 종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난을 대응해야 되고 단계들, 재난의 단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간호사는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이 재난에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공부하는 게 바로 이 지역사회 간호의 전체 틀이에요. 옛날에는 7개로 했다가 재난을 좀 빼놨어요.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다 환경에 일상적인 환경, 재난 환경이 있는 거긴 하지만 8개를 맞추다 보니까 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틀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는데요. 잠시 쉬는 동안 여러분들은 뭐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건교사로서 지역사회 간호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큰 틀을 잡아드린 거니까 한 번쯤 그 큰 틀을 읊어보고 다시 와서 수업을 받도록 하세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